자, 먼저 첫 번째 여행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싹한 거 좋아하세요? 좀 공포, 무서운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프랑스 파리의 카타콤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카타콤은요, 지하에 있는 거대 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카타콤은요, 파리 전체로 퍼져 있어서 일반인들에게는 1, 2km? 아주 작은 구간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쫙 퍼져 있어가지고 그 길이를 조사해보면 최소 300km에서 최대 500km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탐사가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기 보시면요, 이거는 수년간 걸쳐서 이 해골들, 유골들이 다 정리된 모습인데, 그런 곳에 가면 아직도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다고 해요. 추정되는 해골의 수만 해도요, 거의 500만 구? 600만 구? 진짜 많다고 해요.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통로들이 쫙 돼 있는데 너무 깊다 보니까, 너무 까불까불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잃을 수 있어가지고, 보시면 저렇게 철망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저길 들어가면 또 쫙 통로가 있고요, 또 막혀있고 그래요. 제가 저기를 갔었습니다. 이 보시면요, 이 비키니 입은 여성이 보드, 서핑보드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방금 저렇게 막혀있는데 넘어서 가다 보면 지하수로 저렇게 가득 찬 카타콤이 있다고 해요. 저런 데는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걸어서 못 가고 이렇게 산소통을 끼고 이렇게 들어가거나 잠수에 들어가거나 저런 식으로 서핑보드를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저런 장소가 파리 시내 전체로 쫙 퍼져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진짜 여기가 정말로 제가 레알로다가 무섭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되게 밝은 것 같죠? 근데 여기가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이렇게 밝은데 실제로는 저렇게 밝지 않아요. 정말 어두워요. 그러니까 통로에 조금씩 불이 있지만 굉장히 어둡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다 보니까 한여름에 갔는데도 굉장히 서늘해요. 서늘하고 축축하고. 자, 보시면요, 통로 보이시죠? 통로가 저렇게 길어요. 쭉 끝까지 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갈 땐 괜찮아요. 앞에 사람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해설하고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요, 이런 막 해설하고 있는데, 저 혼자 여행 갔거든요. 막 걷다 보면요, 앞뒤로 사람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와, 진짜 무서워요. 제가 사실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무서움이 없는 사람은 뻥이고, 공포영화 같은 거 무섭지, 깜짝 놀라고 막 이런 거. 근데 뭐 어두운데 뭐 이런 건 별로 안 무서워거든요. 뭐 흉가 이런 거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안에 뭐 정신병자, 사람 그런 막 이렇게 죽이는 이런 사람들 없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로. 왜냐면 여기가 혼자 길 잃어버리기 딱 좋은 곳이에요. 아까 보셨죠? 그런 식으로 철망이 쳐져 있지만 저도 모르게 철망을 이렇게 열려있는 걸 실수로 내가 열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진짜 답이 없어요. 이 지도 같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하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통신도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이걸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제가 뭐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카타콤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거기서는 막 그런 설정이 있었어요. BJ가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카타콤을 들어가는 거였는데, 방송은커녕 전화도 안 돼요, 여기서는. 진짜 그렇게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길을 잃으면 평생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건데. 워낙 깊고 으스스한 분위기 때문에 이곳엔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싹한 걸 좋아하신다, 한겨울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춥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프랑스 파리의 카타콤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갔었을 때 돈이 얼마였지? 한 2유로? 2, 3유로? 얼마 안 됐어요. 입장료는 굉장히 쌌었어요. 그 2, 3유로 정도로 극강의 무서움,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이 가시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혼자 가야지 무섭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행지는요, 진짜 지옥의 물입니다. 자, 볼까요? 자, 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여기는요,
우즈베키스탄 아래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국가의 한 사막인데요. 자, 이 사막에는 이렇게 다르바자 가스 크레이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위성사진이거든요. 구글 위성사진인데 이렇게 위성사진을 보여도 이렇게 동그랗게, 위성으로 봐도 이렇게 동그랗게 큰 구멍이 보여요. 그 정도로 큽니다. 가스 크레이터라는 거 보니까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나 보죠. 자,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 보니까 진짜 지옥으로 가는 분 같죠. 운석 떨어졌나고요? 아닙니다. 운석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 구멍은요, 지름이 무려 70m나 된다고 합니다. 70m. 네, 어마어마하죠. 진짜 큰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운석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1971년 구소련의 지질학자들이 천연가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집안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구멍이 크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근데 가스가 계속 새어나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누가 모르고 실수로 불을 붙여버릴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불을 붙여버리자. 그렇잖아요. 불을 붙이면 보이니까. 그래서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불이 꺼져버릴 줄 알았는데 그 불이요, 무려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제가 인도네시아를 여행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가스가 막 나오는데 그 가스를 채취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을 붙여놓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근데 그 불이 계속 타올라요.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울산? 포항이었나? 울산이었던 것 같아요. 울산에도 이렇게 천연가스가 갑자기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불을 붙여놨는데 그게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불의 공원을 만들었다고 조성했다는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아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엄청난 장관 덕분에 이곳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옥의 문을 구경하기 위해 찾는다고 합니다.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최근 후기를 좀 찾아봤거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기사가 다 옛날 거예요. 최근 구글 후기를 보니까 최근에는 그 가스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낮에 가면 좀 그렇지만 저녁에 가면 아직도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저녁에 캠핑을 하는 투어가 있대요. 네, 거기까지 가가지고 저녁에 해질 무렵 가서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보면 더 활활 타오르겠죠. 아침에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녁에 방문해서 이런 식으로 캠핑을 하는 투어도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지옥의 문을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투르크메니스탄에 방문하셔가지고 저녁에 투어를 떠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여행지는요, 자, 미국 콜로라도의 샌루이스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되게 평범한 미국 시골 같아 보여요. 자, 사진 볼까요? 되게 뒤에 산이 쫙 있고요, 길이 쫙 있는데 굉장히 황량하죠. 굉장히 황량하고 평범하고 뭐 없어 보이는 시골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왜 이곳을 추천드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샌루이스 계곡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읽어볼까요? UFO 워치타워? UFO 워치타워. 자, 이제 느낌 오셨죠? 자, 이런 식으로 UFO를 관찰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요, UFO가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UFO를 24시간 관찰하는 장소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서는요, UFO가 찍힌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몇 개 가져와 봤거든요. 자, 이런 식은 이동하던 차량 내에서 뭐 핸드폰을 찍은 건지 블랙박스에 찍힌 건지 좀 화질이 좀 안 좋아요. 항상 UFO 사진이 그렇잖아요. 화질 좋은 게 없어. 근데 왜냐면 또 그도 그럴 만한 게, 내가 카메라를 계속 이렇게 들고 있진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찍는 거 보니까 UFO가 샥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반짝이는 UFO가 지나가는 게 찍혔어요. 어떻게 보면 뭐 공군 비행기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도 콜로라도주에서 찍힌 건데,
이런 식으로 UFO가 빠르게 비행하는 모습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콜로라도 공군 무슨 비행장은 아닌 것 같고 공군 교육소 뭐 그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공군 비행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평범한 사람들도 저게 일반 비행기인지 뭐 제트기인지 비행기인지 구분 못하지만 비행기가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미스터리한 형태로 미스터리한 모습으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UFO가 자주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미국의 샌루이스 밸리라는 곳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죠? 요거 뭐 같아요? 암소인 것 같고 위에는 우주선 UFO가 있네요. 이게 뭔 내용일까요? 자, 이곳에서 2010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들판에서 키우던 암소들이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암소들을 확인해 보니까요, 혀와 안구와 생식기가 마치 레이저로 도려낸 것처럼 깔끔하게 도려져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더 이상한 건 몸에 있는 모든 피가 증발해 버렸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체에 뭔가를 잘라낸다 하면 피가 넘쳐 막 흐를 거예요. 막 피가 뿜어져 나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커다란 부위가, 그리고 이런 부위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있었어요. 바닥은 그냥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마른 땅이었고요. 그리고 몸에 있는 피가 모두 증발해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 마리의 소들이.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것은 절대 사람이나 동물이 할 수 없는 것이다. UFO가 한 짓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죠.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동물이 그랬다 생각해봅시다. 뭔가 늑대나 뭐 이런 여우 같은 애들이 와서 물었을 수도 있어요. 물어서 뜯어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뭔가 뜯긴 느낌이 나야 되고 피가 터졌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이렇게 레이저로 도는 것처럼 찌 깔끔하게 도려져 있고 피가 증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네, 이런 식으로 UFO 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UFO가 많이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미국 콜로라도의 샌루이스 계곡이라고 합니다. 혹시 UFO나 외계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겨울에 샌루이스 계곡에 가셔서 UFO를 관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요 바로 요것입니다. 와, 멋있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섬 같죠, 섬? 네, 여기는요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 아주 작아요. 네, 마르티니크라는 작은 섬입니다. 이곳은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곳은요 키가 자라는 마법의 섬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게 그 마르티니크에 사는 현지 주민들인데요. 1951년에 생태환경 전문 기자로 일을 하던 이름 뭐였죠? 로베르 마지리트라는 사람이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 1950년대 유럽 사람들의 남자 여자 평균 키가요 각각 175, 164였다고 합니다. 175, 164? 요즘에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 키 아닌가요? 물론 저보다는 좀 크네요. 네, 근데 이곳 섬의 원주민들의 키 크기가 무려 190, 남자는 190, 여자는 174cm였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네, 이곳은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는 쥐조차 우리가 아는 일반 고양이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껏 해봐야 요런 생쥐가 고양이만 했대요. 고양이만 했대요. 어마어마하죠. 네. 심지어는 요만한 개미, 우리가 아는 요만한 개미도 원래 개미 크기의 10배? 8배에서 10배 정도 됐대요. 이만한 거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키가 크고요. 나무들도 엄청 큰 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섬은 뭐지? 그래서 아까 마르티니크가 탐사 대원들을 데려가지고 1년간 여기 있으면서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여기가 왜 큰 건지,
근데 대박 사건이 났습니다. 자, 생태 환경을 조사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너 원래 이렇게 키가 컸었나? 너도 이 환경조사를 하던 조사원들의 키가 자라난 겁니다. 최소 7cm에서 최대 10cm 정도까지 키가 커졌다고요. 여러분, 최대 10cm래. 10cm 대박 아니에요? 제가 10cm면은 180이 넘어가는데 1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키가 자랐대요. 이 사람들이 아직 뭐 키가 자라던 청소년이 아니었어요. 이미 성장기가 다 끝난, 성장판이 닫힌 성인들이었는데 불구하고 키가 10cm나 자랐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도대체 왜 이 지역이 이렇게 이 지역에 사는 생명체들이 키가 큰 것인지, 덩치가 큰 것인지, 그리고 잠시 있었던 조사단의 키까지 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전문가들은요, 아마 이 섬에 오래전에 화산 폭발이 있었었고, 그 당시에 그 화산 폭발로 인해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아마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더 큰 거대한 몸집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겨우 1년 있던 조사단들이 키가 10cm 이상 자랐다는 게 참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요즘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안타깝죠. 자, 그리고 이제 벌써부터 마지막 여행지가 됐네요. 여러분, 백앤토마토가 추천해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행지 괜찮으셨나요? 네,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저는 이미 첫 번째는 아까 카타콤 가봤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히 요 네 번째, 요 키 크는 섬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마지막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 같죠? 숲. 되게 뭔가 원시림 같은 느낌? 이끼가 가득하고 저 뒤로도 숲이 울창하게 쫙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여행지는요, 일본에 있는 숲입니다. 일본에 있는 아오키가하라, 일명 죽음의 숲입니다. 저게 무슨 산인지 아세요? 저거 제주도 아니고요. 네, 일본입니다. 일본 후지산 기슭에 있는 숲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저기 후지산 위에 눈도 보이고요, 그죠? 여기 어디 기슭에 있는 큰 숲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사진을 볼까요? 숲이 되게 울창하고요, 그리고 습기가 많나봐요. 그래서 이끼도 굉장히 많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확대해서 좀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나무 뒤로 쭉 나무가 계속 나 있어요. 계속. 네, 이런 식으로 이것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서 굉장히 우거진 숲인데요, 워낙 나무들이 높게 자라 있고 주변이 모두 푸른색, 초록색 밖에 없다 보니 잘못 들어가면 길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장소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안개가 껴있고 길을 찾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렵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조용히 죽고자,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삶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죽음의 숲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좀 뭔가 안타깝죠? 네. 이게 지금 그 숲의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안개가 가득하고 어둡고 나무가 울창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다가 막 찾다 보면 가끔씩 종종 자주 사람들이 스스로 목을 맨 거를 마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숲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대요. 항상 그 가이드, 여기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가이드분하고 꼭 같이 붙어 다녀야 되고, 혹시나 길을 잃게 되면은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울창한 숲에서 내가 어딘 줄 알아. 통신이 된다 해도 여기가 어딘데요 하고 그 뭔가 보이는 걸 말해야 되는데 다 나무요. 다 우거지 숲이고 이렇게 안개가 가득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이곳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서 굉장히 괴기한 풍경이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나 가까운 또 일본이니까 혹시나 정말 약간 으스스한 느낌을
얻고 싶다, 그리고 산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카인 숲, 죽음의 숲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종되기가, 길을 잃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일행과 함께 가시고, 또 일행들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꼭 공원 관계자와 투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